라그 마을에서 흥미진진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마을 병사들은 제투 원숭이 혹은 마카크로부터 고향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합니다. 카이는 강력한 원숭이 한 마리와 홀로 맞서게 되고 리더인 만수에게 도움을 간청합니다. 하지만 만수가 도착하자마자 원숭이는 그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카이는 나머지 마카크들에게 완전히 포위됩니다. 원숭이가 카이를 공격하려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바진 왕국의 장남이자 대지의 힘을 지닌 검사 오라가 나타나 원숭이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는 힘을 발휘하고 그의 얼굴에 상징이 나타나 선택받은 힘의 소유자임을 증명합니다. 그는 재빨리 원숭이들에게 돌진하여 하나하나 쓰러뜨립니다. 카이와 다른 병사들은 그의 능력과 엄청난 힘에 완전히 경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같은 상징을 가진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선택받은 원숭이인 듯 보이며 그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오라는 쉽게 그것을 물리치고 나머지 마카크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이 승리의 상징을 들어 올립니다. 격렬한 싸움이었고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휴식을 취합니다. 이때 일부 병사들은 죽은 원숭이들로부터 혹은 그들이 지구의 돌이라고 부르는 핵심 부분을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오라는 이 돌에서 처음으로 마시고 그 덕분에 더 강해졌으며 그 후 다른 이들도 안의 액체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의 전반적인 정신 에너지를 증가시켰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지구의 돌 핵심을 섭취하면 사람이 더 강해지고 정신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카이는 더 강해지기 위해 또 다른 돌을 얻고 싶어 했지만 만수는 그들이 그러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평범한 병사들이라며 허락하지 않았고 나머지 돌들은 대부분 오라와 같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따로 남겨두는 성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바스코 씨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바스코 씨에게 한 말에 따르면 그는 강한 자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이며 카이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카이는 이미 10대였고 극도로 좌절했지만 자신과 같은 평범한 병사는 외부의 도움 없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기에 더 이상 돌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말아 추장의 집에서 축하연이 열렸고 추장은 병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괴물 같은 존재들의 공격으로부터 마을을 다시 한번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매우 긴 연설을 시작했는데 이에 만수는 속으로 이제 먹게 해줘야지 라고 중얼거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식사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각 사람이 받는 음식의 양의 차이가 눈에 띄네요. 만수처럼 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받았고 카이처럼 별로 공헌하지 않거나 전혀 공헌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시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카이는 동의하지 않고 더 먹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는 훈련을 통해 강해지고 전투에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때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그는 그날 밤 늦게 훈련을 시작하지만 너무 약해서 막대기를 휘두르기도 전에 쓰러지며 극심한 배고픔 때문에 약하다고 말하고 주먹밥을 먹고 싶다고 절규합니다. 그때 만수가 그의 앞에 나타나 주먹밥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카이는 그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다며 자신도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음식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지만 맛있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가 하는 말은 만수에게도 심지어 카이 자신에게도 말이 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만수의 시선을 그들 앞에 묘지로 돌립니다. 묘지에 잘 정돈된 부분은 가족이 있었던 사람들의 것이고 멀리 있는 무덤들은 아무도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카이처럼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결코 기억되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위해 울지 않을 것이며 잊혀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기억되길 원했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는 진정한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야 강해질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가 만수에게 이 생각을 이야기하자 만수는 그가 정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으니 이전 원숭이 싸움에서 머리를 다친 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성에서는 오라와 그의 여동생 조제가 말다툼을 벌입니다.
조제는 자신을 보호할 정도로만 싸우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오라는 그들의 아버지도 그러한 것을 거부했기에 그들의 가문에서는 어떤 여자도 싸우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며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는 여자는 부엌에만 있어야 한다고 믿는 유형입니다. 조제는 그의 낡은 사고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떠난 후에는 더 이상 그와 논쟁을 계속하지 않고 자신이 남자였다면 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마을에서 만수와 함께 열심히 훈련하는 카이를 보지만 만수가 그에게 강한 일격을 가하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카이는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 후 그의 안에서 불꽃이 솟구쳐 오르고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현대 일본에 서게 됩니다. 눈을 뜨자 그는 본 것에 완전히 놀라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건 아닌지 의아해하며 계속 떨어지면서 공기를 잡으려 애쓰다가 갑자기 손에 이상한 것이 감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 그는 기이한 꿈에서 깨어나 방금 느낀 것이 마법이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마법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알지 못합니다. 만수는 걱정스럽게 그를 봅니다. 하지만 카이는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기억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이유를 몰래 궁금해합니다. 분명 이런 일이 그에게는 꽤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수와 함께 걷던 중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이상한 기억 중 하나에서 처음으로 바발들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무의식적인 환상이라고 자신에게 말하지만 물론 그는 자신이 느꼈던 이 마법이 더 강해지는 데 필요한 초능력이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전투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에서는 몰록으로부터 온몸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 독수리가 도착하여 바냐 마을 서쪽에 오크 무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울라는 전투가 그곳에서 벌어진다면 몰록이 즉시 가서 끝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몰록은 병사들이 전투를 마친 직후라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라는 그들은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문 없이 자신의 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몰록의 아버지는 이 대답이 걱정스럽다고 생각하며 병사들이 모두 그 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병사들의 진영에서 카이는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면서 불마법에 대해 계속 생각합니다. 만수가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묻자 카이는 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만수는 그것들이 단순한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불이 없는 어두운 곳에 있던 스님이 손가락에서 불을 만들어 빛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카이는 놀라서 정말로 일어난 일이냐고 묻습니다. 만수는 그냥 들었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카이는 너무 신나서 말문이 막힙니다. 다음날 아침 카이는 들었던 손가락 불꽃 기술을 시험해 보려고 비밀 장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는 내내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자신 안의 기운을 모으는 순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에게는 충분한 영적 에너지를 모으면 불꽃이 붙을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도착하자 그는 시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시도는 소용없었고 그는 아무런 성과 없이 계속한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그는 영적 에너지를 모으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는 심장에서 영적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기 시작하고 다시 불꽃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이것도 실패한다. 그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여전히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다음 오크들이 무자비하게 약한 병사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시체를 길로 사용하는 다른 장면으로 바뀐다. 병사들의 진영에서는 오크들이 숲에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병사들을 숲의 경계 근무를 서게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크들이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고 다른 이들에게 알립니다. 이후 전투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격화됩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돌격하는 오크들을 공격합니다. 카이는 맞서 싸우며 오크들을 공격하고 찌릅니다. 갑자기 한 병사의 시체가 그 위로 떨어지면서 카이는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거대한 오크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러 개의 화살이 날아와 오크를 쓰러뜨립니다. 다행히도 만수가 다른 병사들과 함께 나타나 카이의 목숨을 구하고 그의 무모한 행동을 질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카이는 다리에 부상을 입고 만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한편 울라는 자비 없이 오크들을 쓰러뜨리고 있고 남은 오크들은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카인은 일어설 수 없고 만수가 그를 돕려 하자 뒤에 숨어있는 오크들을 발견합니다. 카인은 만수에게 자신을 두고 도망치라고 합니다. 만수는 그 말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함께 안전한 곳으로 향하려고 계속해서 그를 돕습니다. 탈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병사들은 흩어지기로 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오크 하나가 마치 조롱하듯 느릿느릿 그들을 추격하고 만수는 그 오크가 즐기려고 일부러 천천히 뒤쫓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복잡한 상황 때문에 만수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카이를 두고 가야만 하는데 카이는 자신이라면 똑같이 했을 거라며 그의 결정을 이해합니다. 카이는 창을 이용해 탈출하려 애쓰면서 동시에 화염 마법을 사용하려 합니다. 갑자기 오크의 칼에 찔린 그는 쓰러지고 숲에서 뛰쳐나온 오크는 그의 목을 잡고 죽이려 한다. 하지만 그는 오늘 죽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손가락에서 불을 뿜으려고 기를 모으고 불꽃이 튀기 시작한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다고 외친다. 강한 생존 의지 덕분에 그는 마침내 길을 제어하여 불꽃을 방출하고 오듀크의 얼굴을 태워 물리치며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다. 마침내 불마법 능력을 얻게 된 그는 기뻐하며 일어선다. 그 후 떠나려던 그는 자신의 손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당황한다. 불을 끄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그는 결국 기진맥진하여 쓰러진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불길이 그의 기력을 앗아가고 그는 죽기 전에 불길을 멈출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동안 오크가 의식을 되찾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옵니다. 카이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안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에너지의 흐름을 멈추는 방법을 발견하고 실제로 불길이 멈춥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오크가 약해진 카이를 붙잡아 천천히 절벽 끝으로 끌고 가서 던져버리려 합니다. 그 순간 카이는 자신이 죽을 것을 깨닫지만 혼자 떨어지지는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오크가 그를 절벽에서 던지기 전에 카이는 검을 꺼내 오크의 가슴을 찌르고 둘 다 강으로 떨어집니다. 그 후 카이가 살아남아 해안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옆을 보니 괴물이 땅에 죽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잡으려 했고 잡자 마법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지구석을 꺼냈습니다. 지구석을 마시자 그의 영역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 그는 처음으로 지구석을 통째로 마셨다며 전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계속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고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이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죽겠구나. 하지만 정말 죽고 싶지 않아. 그러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서로를 돌보는 다른 전사들의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자 만수가 숲 앞에 앉아 숲을 바라보고 있는데 카이가 숲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던 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화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잊어버려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만수는 화가 났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밤새도록 잠을 자던 카이로 넘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는 심한 상처 때문에 죽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살펴보니 완전히 나았습니다. 자신이 지구석을 다 마셔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다 마셨다고 해도 이건 불가능해. 그러다가 기대어 있던 돌을 보니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게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식물을 제거하자 뒤편 돌에는 이상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 전체에 문자가 새겨져 있었기에 그는 화력을 이용해 식물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너무 크게 나와서 카이는 날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선택받은 자들처럼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을 보러 갔을 때 그는 전에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상한 비문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절벽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르던 중 얼굴에 다시 문신이 나타났고 돌 하나가 부서지면서 그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가 떨어뜨린 돌을 잡으려고 하자 매끄럽긴 했지만 저절로 나온 힘 때문에 그의 손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목소리가 그에게 가서 시도해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문신은 여전히 그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의 속도를 이용해서 그 장소를 빠르고 가볍게 오를 수 있었고 그것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고 그는 내가 정말 이걸 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숲속을 걷기 시작하며 이 힘이 자신이 원했던 마법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이 힘은 수호자들의 힘처럼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언제 어떻게 그들처럼 선택받은 자가 된 걸까?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선택받은 자가 된다면 원하는 만큼 먹고 마실 수 있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 문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받지 못한 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때까지 이 일을 비밀로 하기로 했다. 그 후 카이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왔다. 만수는 그를 보자 매우 기뻐했다. 그 후 삶은 평범하게 돌아왔습니다. 카이는 평소처럼 일하고 땅을 갈았고 너무 오랫동안 일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그를 불러 언제까지 일할 겁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쳐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자신이 그 모든 일을 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얼굴에 문신이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물을 보니 문신이 보이지 않아 안심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앉아서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그에게 카이 당신 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어요? 카이는 할 말을 잃었지만 그들에게 말했다. 전투 중 숲속에 많은 오크 시체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들의 대지석을 가져가지 않았기에 내가 모두 주워 먹었다고. 그들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다쳤고 배가 고파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만수는 그에게 말했다. 네가 왜 그렇게 강해졌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고.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이 대지석을 많이 먹어서 힘이 빨리 강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만수는 카이에게 말했다. 네가 원하는 힘을 얻은 것 같다고. 엘리사라는 소녀가 놀라움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카이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는데 다른 소녀들은 그녀를 보고 비웃었다. 그 후 우리는 마을 준비 상황을 묻는 조시에게로 간다. 일꾼은 그녀에게 그들의 마을은 비옥하지 않지만 왕과 그의 힘 덕분에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지지자들로부터 떨어져 다시 훈련한 카이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가 자신의 힘을 방출하려고 하자 이번에도 강력하게 뿜어져 나왔지만 그는 그것을 제어하며 이번에는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얻은 이 힘은 대체 무엇일까? 정말 수호자들의 힘과 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힘일까? 하지만 갑자기 조지 공주가 나타나 자신의 힘을 감추려던 카이를 보았습니다. 그가 도망치려 하자 그녀는 그를 붙잡고 모든 것을 말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파워에 대해 듣고 시도해 봤는데 성공했다고요. 그는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파워 유저의 자질을 갖춘 것 같군요. 카이는 놀라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파워 유저가 뭐죠? 그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기술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자 카이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법이 아니라 파워라는 건가요? 공주는 마법이라는 단어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공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힘을 사용했는데도 전혀 지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흑도를 마셔서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러자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당신은 일반적인 힘보다 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면에서도 더 강해질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제게 훈련을 시켜주셨으면 해요. 카이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강했고 카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수호자들의 힘이구나. 그러자 공주는 문신을 활성화시켰고 문신은 자동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내 힘의 한계냐? 이 돌들을 모두 마신 후에 내 진짜 힘을 보여주길 바란다. 카이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 도전을 받아들이겠다.
훈련을 마친 후 카이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문신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훈련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그는 공주에게 다가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수호자들이 똑같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에 비해 아직 약하고 감시자들의 힘도 모두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각자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힘을 키우기 위해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여자아이니까 훈련할 필요 없다고 말하려다가 그녀의 화를 돋울까봐 말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언젠가 모두가 싸워야 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시자들이 전투 승리의 주요 요인이긴 하지만 승리에는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 후 모두 깨어날 시간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아버지와 오빠에게 훈련하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아무도 보지 못하게 떠나려 했습니다. 카이는 공주가 수호자의 임무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며 다른 임무도 있다고 말했을 때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했다. 공주는 그에게 말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고는 카이에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곧 매달 무덤 청소를 할 거예요. 같이 가는 건 어때요?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무덤이라고요.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아다시티의 무덤이에요. 제가 당신이 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그녀는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 후 우리는 군인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카이가 아다시티로 가는 것을 봅니다. 한 군인이 카이에게 소문이 사실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공주님께서 당신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대는 특별히 공주님을 호위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만수가 공주가 애초에 카이를 모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군인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소문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카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도시에 도착했고 한 병사가 이 도시는 예전에 몰록 왕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반인반수들의 잦은 공격으로 왕이 이 도시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덤들이 있으니 죽은 자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카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파괴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사는 그에게 예전에는 번영했지만 지금은 황폐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사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 도시에 자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공주가 그들에게 와서 도시를 둘러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플린이라는 이름의 병사가 자신이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그에게 아니라고 이 소년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카이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카이는 공주와 함께 특정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갔습니다. 카이는 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공주는 그에게 편안하게 있으라고 말하고 자신의 힘으로 땅을 비옥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수호자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 축복이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카이에게 말했습니다. 카이는 이 말에 놀랐습니다. 공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버려진 곳이 되어 축복과 자원이 더 이상 이곳에 닿지 않는다고요? 공주는 제가 약하기 때문에 도시를 충분히 융성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장미들을 보존하는 것뿐입니다. 카이는 그녀에게 무슨 뜻으로 약하다고 말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사는 마을의 예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힘 덕분에 모든 축복이 그곳에 닿고 농작물이 잘 자랍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려면 통치자가 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훈련이 필요 없으십니다. 늘 힘을 유지하고 더 강해져야 하니까요. 간수들도 돌을 많이 마시나요? 그때 카이는 전투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간수들은 강해야 한다는 당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 후 카이와 공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왔고 한 병사가 지하로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려갔을 때 카이는 계곡에서 보았던 돌과 비슷한 돌을 보았습니다. 그 돌에 손을 대자 읽을 수 있었지만 반대편으로 가자 개별 단어들이어서 문장을 이루지 못해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가 혼잣말을 하냐고 묻자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원숭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공주에게 돌아가 카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다 씨를 위해 강해지고 싶어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강해지면
아이다 씨를 다시 번영하게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강해져서 이 도시를 되찾기로 결심했고 많은 농작물을 심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 소망이자 이 삶에서 제가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공주의 말에 카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 말을 들은 몇몇 병사들도 의지를 불태우며 공주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 후 카인은 수호자들의 어깨에 놓인 책임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어깨에 놓인 책임은 무엇일까? 그때 한 병사가 달려와 적의 공격이 임박했으니 모두 빨리 대피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들은 작전을 세우고 진영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자신도 싸우고 싶어 했지만 플린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의 책임은 공주님을 보호하는 것이며 공주님은 라그시티로 무사히 돌아가셔야 합니다. 공주는 자신이 감시관 중 한 명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플린은 공주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투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라고 말했고 공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만수가 공주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적들이 나타나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가 몇몇 병사들과 함께 도망치는 동안 괴물이 나타나 공주가 아끼던 꽃들을 짓밟았고 공주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괴물을 공격하려 하자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공주는 힘을 내려고 했지만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그때 카인은 끼어들어 괴물을 쓰러뜨렸습니다. 다른 괴물이 공주를 공격하려는 순간 카인은 뛰어들어 뛰어난 실력으로 괴물을 제압했습니다. 공격하는 순간 그의 문신이 드러났고 공주는 그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